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급화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9.47포인트가 오른 7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는요 약보합입니다. 바로 강보합으로 바뀌네요. 0.04포인트가 오른 20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윈도우 드레싱 할 겁니까? 이게 급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윈도우 드레싱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3%가 넘게 밀렸었습니다. 120만원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약보합권역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죠. 일단 수급 부재에 따른 선별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유틸리티 섹터, 지수 방어형 섹터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전력도 4% 가까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죠. 대신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2%대 그리고 1%대의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530억대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엔 700억이 넘는 그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외국인들은 기관들보다는 낫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2000포인트대는 일단 매수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PBR 1배 미만 구간입니다. 그리고 PER도 9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7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일단 어느 정도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대한 반격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크게 급변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1.4%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욕을 들어 먹어야 상승을 합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해주면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강한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금일 10%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필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쪽 때려 죽여도 못 간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에 대한 교체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하루는 기관들이 때리고 하루는 개인들이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꿋꿋하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도주가 분명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옛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보다 지금 다시 힘차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월 2주차 정도 때부터 중소형주들 무더기로 실적 발표를 하죠. 그때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잘 보시면요, 아마,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왜 제 말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장은요, 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섹터들, 즉, 거품으로 일었던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시장의 어떤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 판도가 바뀌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번 조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같이 빠졌습니다. 모두 다 같이 빠졌지만 강하게 반등을 올라오는 쪽,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한다 한들 얼마나 많이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은 반도체 쪽에서 따라잡는 거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하이닉스 쪽에서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손을 잡니 끝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 뻔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5.8% 가까이 되는 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조금 더 지금 여기서 팔고 타이밍을 잡아 들어간다, 이거 별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군, 즉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이나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구간,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다면 주식에서는 늘 승승장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지만 결국은 15만 원대 저항대에 부딪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로 올라오지는 못한다는 얘기도 계속 들었죠. 15만 원을 찍고는 또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저희가 어설프게 여러분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방송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꼭 좀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스러운 종목들 저희가 깔끔하게 씻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을 매수하셨네요. 130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유증, 최대 주주가 유증 매입 발표는 호재인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대주주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글쎄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금 조달한다라는 얘기겠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주가를 좀 희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금감원 공시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입을 한다. 라고 했다라면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굳이 택하자면 3자 배정을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어찌됐든 간에 악재는 악재입니다. 악재는 악재이기 때문에 130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실적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잠깐만요. 예, 토비스를 상담을 해주셨네요. 매수가는요, 9,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오늘 반등의 요구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하락폭이 좀 짙었던 종목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신용 비율을 털고는
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지대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이 지지대까지도 지금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반등세가 오기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만 추세적 전환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글쎄요. 손실은 좀 크게 나셨습니다만은 반등 시에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등의 폭은요. 아마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9,500원대인데요. 지금부터 한 1,000원 차이죠. 9,500원대까지만 반등이 나와주면 거기서 교체 매매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YG엔터를 매수하셨네요. 48,500원에 20%. 좋은 주식 매수하셨네요. YG엔터.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7월 22일 날 56,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다시 좀 밀려내렸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4만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4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대,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라면은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좀 여유 있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6만원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000원? 러프하게 45,000원 정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보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9065님, 삼성전자 130만원에 20% 보유한 지 오래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프로를 안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를 닫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완성품 쪽에서는 침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 중국이나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이런 쪽으로부터 계속 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들은 지금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달러 1유로 시대, 그 유럽이 1달러 1유로 시대가 되면서 페르트 시대, 그리고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위에서 눌리고, 그러니까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삼성은 특이한 그게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요, 그 다음에 애플의 스마트폰을 전격적으로 놓고 비교해보자면, 애플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OS 시스템이 있습니다. iOS죠. 그런데 삼성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은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다들 모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휴대폰의 모양만 약간씩 바뀐 것이죠.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 그러니 가격 경쟁력으로밖에 승부할 수 없다는 점, 소프트웨어의 특이한 점이라도 있다라면 그것은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개발한 타이젠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젠은 거의 스마트워치용 제품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쪽에서는 아직 사용, 즉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샤오미의 바라에 대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부회장입니다. 샤오미의 휴고 바라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인터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샤오미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 신흥시장에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 왜 드렸냐면요. 삼성전자가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약품을 매수하셨네요. 21,200원에 15%. 매매 전략 부탁드려용?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손절이라는 거를 안 하십니다. 매매라고 하셨다면 단기죠. 참 많이 빠진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십니다. 트레이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문의를 하신 분은요.
이거 있겠습니까? 한 2만원, 트레이딩 전략, 매매 전략이라고 한다라면, 2만원 정도? 2만원에서 한 2만500원, 그 정도 올 때는 정리를 하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기초의약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죠. 내수가 대부분입니다. 수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거의 내수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메르스에 대한 여파 이 부분들 때문에 제약주의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정도 한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약주가 여기서 바로 움직이거나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이 한 2만원에서 21,000원 그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 한번 덜어주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PG를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6,05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6153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회사,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제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LCD, PDP 쪽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보면, 지금, 그 환율이죠. 환율 때문에라도 지금 침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 판매,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동사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부과가 된 곳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지대 부근까지 다 밀고 내려와 버렸죠. 여기 지지가 된다면 다시금 반등이 오는 것이 6,100원대 부근인데 이 6,100원대까지 즉 반등을 노려보시고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별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올라왔다가도 상상 윗골을 달면서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받쳐준다라기보다는 이 동사의 관심도가 즉 수급적인 측면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동사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늘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부분, 수출을 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6,100원까지만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CJ 헬로비전이요. CJ 헬로비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500원이요. 14,000. 500원이요. 500원이요. 예. 비중은요? 20%인지 30%인지 모르겠네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거를 네. 13,000원에 사가지고 네. 수수료에 대해서 팔았어요. 무서워서. 네. 제가 팔고 나니까 계속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 보니까 기관하고 여기 외국인하고 사더라고. 그래서 샀더니 제가 사던 날서부터 빠지는 거예요. 상투로 잡으셨네요. 예. 14,500원에? 네네. 그럼 기가 막히게 7월 20날 잡으신 거네요. 예. 어머니 짱이다. 사던 날부터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 예? 이거 지가 빠져봐야 뭐 하한가 가겠어요, 이거? 아니, 그래서 네. 매수가까지 올라가. 근데 기관은 팔아도 네. 외국인은 계속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네. 갖고 가세요, 어머니. 그럼 더 사세요, 얼마까지 더 사. 지금 더 사도 돼요? 아니, 한 12,000원 정도면 확 더 사요, 그냥. 예. 네, 12,000원 확 더 사셔갖고, 예. 뭐 20%면 20% 정도 더 사시면은 평당가가 한 13,3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15,000원대 정도는 움직일 거예요. 예. 네, 그럼 15,000원 정도 때 추가 매수한 거 있죠? 예. 그거는 파세요. 예. 네, 그건 파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시면 되는데, 예.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화를 다시 주시면 돼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머니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제품?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제품? 국제약품 좀, 아, 국제약품요?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000원에 20%예요. 6,000원에 20%. 예, 잘 가더니 막 네. 뚝뚝뚝 떨어져갖고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몰라갖고. 제가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제약 궁금하십니까? 예. 아, 국제약품.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버님 아세요, 혹시? 중국하고 뭐 맺어졌다고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 예. 증권사에서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제약회사인데요. 예. 화장품까지 뭐 취급하는 회사라고 하는 네. 것 같은데요. 제약회사인데, 네. 그 화장품 쪽보다는요, 제약 쪽에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예, 그리고, 피임약품 쪽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피임약품. 뭐, 콘돔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어머니, 아버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산화 정책이 있었고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 동사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피임을 많이 하죠. 그죠? 예. 애를 더 넣으면 부담이니까. 예.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동사가 좀 크게 올라왔는데, 눌림목 구간이 잘 왔어요. 그래서 더 들고 가십시오. 예. 6,000원이면, 예. 매수를 크게 잘못하신 구간은 아니에요. 아, 잘못하신 또 구간은 아니니까 너무-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시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성장세로 보면, 네. 한번 이제 밀렸다가 내려왔습니다만, 한 10,000원대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가정상비약 쪽이고, 예. 국제약품은 또 소모품, 제약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모성 제약 예. 부품이 많아서 예. 많이 소모가 되는 부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소모가 되는 제약 쪽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는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길게 좀 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어디 매수를 하라 그런 데가 증권사예요? 예. 예. 그 증권사, 일단은 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피임 관련주로 유니더스하고 국제약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유니더스 회사는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아서 계속 빠지고 있는 반면에, 국제약품은,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지금 결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님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미용 쪽으로 제품도,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죠. 그런 예. 제품 쪽으로도,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딱 제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앞으로의 건강 보조, 예. 그리고 미용 보조 식품, 그리고 미용 보조 제품,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들고 와보십시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겠습니다. 예, 미녀 아나운서, 김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대형주 연이은 어닝 쇼크에 코스피는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1%나 오른 204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6포인트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2000선대 초반까지 밀리면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는 0.2% 오른 2023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650억 원 정도,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810억 원, 기관 쪽에서 5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이틀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4% 하락하면서 120만 원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반등하고 있는데요. 10%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15만 원 아래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4.7% 오르면서 5만 원 다시 회복합니다.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2% 이상 오르면서 41만 5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GS가 1.3% 상승입니다. 제일모직이 2%, 삼성생명이 1.4% 오르고요. 현대모비스가 1.4% 정도 오르면서 주당 3,000원씩 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1.4% 오른 723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예상됩니다. 출발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흐름 보여주시죠. 하지만 크게 출렁이면서 장중에 700선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703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6%나 뛰어오르면서 724포인트에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 기관과 개인의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 310억 원, 기관 쪽에서 340억 원 정도 매도고요. 외국인 쪽에서 700억 원 정도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7% 오르면서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오르고 있고요. 다음각하고 6% 급락, 동서가 2% 하락합니다. 메디톡스가 3.4%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CJENM은 2.5% 오르면서 73,8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5.6% 오르면서 제약바이오주 많이 오르죠. 파라다이스 2% 상승이고요. 로엔이 오늘 급등하면서 어제 급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8.6% 급등이고요. 시젠이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현재 5.7% 오르면서 시총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주 많이 언급해드렸는데요. 한미약품의 어닝쇼크 속에 동반 급락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미약품이 1% 이상 오르면서 39만 8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녹십자가 1.8% 상승,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은 20% 가까이 급등합니다. 종근당 홀딩스도 두 자릿수 반등이 나오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8.4% 이상 동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장중에는 혼조름을 보이다가 현재 SK텔레콤도 상승에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KT가 흑자 전환했다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전일 호실적을 공개했죠. 오늘까지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실적이 약간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반등에 성공하면서 1.6% 정도 오르면서 24만 9천 원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 SDI의 어닝쇼크 속에 삼성 SDI가 9% 이상 급락합니다. SK하이닉스만 제외하고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LG디스플레이가 2.4%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LG전자 마찬가지로 신저가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겠죠. 9% 이상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저점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호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주 전반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롯데케미칼 현재 0.7% 정도 하락 중이고요. LG화학이 1.3% 하락, SKC가 4%, 대한유화는 6% 가깝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의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개선됐다는 사인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삼성물산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1.6% 정도 상승입니다. 대우건설 보합건, 대림산업과 GS건설 모두 오르면서 건설주 동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이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들어 올린 듯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동방상승을 했고요. 제가, 키를 한번 맞추고는, 점진적 동반상승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드렸었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10.67포인트가 올랐어요. 2029.7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요, 12.20포인트가 오른 725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급하게 좀 반등이 오고 있는데, 8월장이 좀 어떨 것 같은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8월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거래소 쪽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의 한번 좀 단기 순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 좀 예상을 해봅니다. 대신에 이제 종목별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주들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빨리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그래야 오히려 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시원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8월장도 7월장과는 별로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정전 멘토님하고 생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8월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쓰지 않으면, 즉, 지금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저는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9월 금리 인상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2월쯤 돼야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자네드 앨런의 성격이에요. 그 자네드 앨런이 굉장히 단행, 즉 과감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굳이 자네드 앨런이 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경기가 돌아왔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니라는 두 번째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서 지금 표를 얻어야 되는 마당에 굳이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서 표를 잃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 그 세 가지 답변에서 모두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단행된다 할지라도 급브레이크 수준이 아닌 앞에 장애물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서서히 속력을 줄이는, 즉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수준 정도.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 수준 정도가 되겠죠. 0.15bp. 이 정도, 크게 시장에 충격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 조금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장 마감을 대강 좀 살펴보죠. SK 하이닉스가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전일 낙폭에 대한 부분들 모두 만회해버리고 말았죠. 7.54포인트가, 5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7,100원이 마감이 됐고요. 결코 어슬프게 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현대페인트도 오늘 8.41%가 오른 3,030원에서 마감이 또 됐다는 거. 결국은 좋은 종목군들은 다시 재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라. 오늘 아침에도 제약 쪽, 즉 가정상비약 쪽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개정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안국약품, 밀양약품, 광동제약, 동성제약, 일동제약 요것도 모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상승이 오늘 마감이 됐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라와야 될 것은 반드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습니다. 근데 제발 저점일 때 좀 잡아가세요. 아까 전에 했을 취재 헬로비전 상담하신 분 있는데 제가 그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CJ 헬로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서 잘 잡아놓으셔놓고 본전 부분에서 또 팔고 꼭대기에서 다시 잡는 거 이건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찾고 계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꼭 좀 지고 가시든가 아니면 아예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얘기할 때 보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사셔놓고
올라오면 불안해서 죽습니다. 그죠? 애가 완전히 빨개진 것도 아니에요. 뻘거스름무리해질 때쯤 애들을 걷어내봅니다. 자, 이거, 결국 매매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 습관부터 고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바이오 파마를 매수하셨네요. 11,25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절가,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늘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선택되어질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제일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제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시장이 되돌림을 좀 보여주거나 이 박스권형으로 좀 매물수와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목표가를 좀 보게 된다면 일단 박스권형을 좀 가정한다면 한 15,000원 언저리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테스트를 매수를 하셨네요. 15,600원에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왜 이리 많이 따라요? 저희가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도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이 제일 눈에 잘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놓치신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돈을 함부로 버려도 좋다는 마음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2,500원에서 15,000원, 19,700원까지 갔다는 것은요, 이미 상승의 폭은 다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차트를 거꾸로 딱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차트 거꾸로 딱 한번 돌려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바로 보기 하면 이거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이 오른 구간에서 뭘 더, 수익을 크게 보겠다고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신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저점인 종목들을 잘 잡아들여도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더 없으세요. 이걸 뭐 신기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모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다 싶으면 따라붙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단타 치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단타 치러 들어갔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손해볼 거 확실히 손해보고 다시는 단타를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드시거나, 안 그러면 아예 단타를 쳐다보지 않겠다거나, 아예 단타를 들어가셨으면 손절이라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실 다 겪고 지금도 3%나 올랐는데도 손실 중이라면 결국은 이거 올라올 때 결국은 1, 2% 뛰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이 손실을 10%, 20%까지 견디시는지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계속 돈을 잃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전화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대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키스트요. 키스트요.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5,100원에 20%입니다. 5,100원에 20%요? 네네. 아,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지켜보다고요. 제가 분할 매수해서 네. 제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제가 담았거든요.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가 올라간 이유는 알고 계세요? 몰라요. 김수현 효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군대를 가죠? 조만간. 예.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벌까요? 배용준이 벌까요? 결혼했죠, 배용준은? 네네. 네, 누가 벌까요? 그러네요. 그죠? 네네. 거물급 스타를 또 영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일단 엔터주들 컨텐츠 사업 포함해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키스트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은 좀 네네. 돌아섰어요. 네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 부분들은 맞는데 지금 자리대는 조금 고평가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5,1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네.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전문가님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울려서 들립니다. 예. 어머니? 여보세요? 예, 예. 저하고 지금 통화가 됐는 모양이다. 예병군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가고 아침 신문도 보고 잘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예. 팜 스토리를 예. 사가지고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팜 스토리를 사가지고 지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안 가지고 가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전화 드렸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970원에 샀습니다. 오늘 종가인데요? 아니 오늘 말고 한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 전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는데요? 한 8천주 샀거든요. 네. 저를 좋아하신다면서 제 얘기는 안 네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대페인트 사갖고 지금 또 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신다 하면서 제 얘기는 안 들으세요. 아니 현대페인트는 이제 3일 전에 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잠깐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어머니 얘기하시지 마시고. 네네 이제 열심히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신데 왜 제 얘기를 안 드세요? 그러니까 팜스토리도 네. 이거 가뭄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가뭄 얘기 들으면서 네네. 여기 팜스토리하고 뭐 드렸는가 하면 이 종목입니다. 남해화학까지 두 종목 같이 드렸어요. 네네. 그때 팜스토리가 1,200원대였고 네네. 남해화학이 얼마였느냐면 9,000원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13,000원 갔다가 떨어진 거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100%가 올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빠진 건데 어머니는 지금 보니까 두 종목 다 제가 드린 얘기 종목은 맞는데 팜스토리도 그렇고 현대페인트도 그렇고 다 올라간 다음에 사세요. 그럼 팜스토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만큼 팜스- 올라가면 사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그렇습니다. 1,200원 할 때는 못 들었고 예. 요 근래에 팜스토리를 060 해가지고 내가 어떤 전문가님이 사락해가지고 지금 샀거든요. 그 다른 방송사죠?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 지금 이제 405분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프로그램을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늘 올라간 종목 전문가들이 여기 딱 추천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다가 눌림목이니까 그죠? 예.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매매는 결코 어머니한테 수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손해 많이 보셨죠? 그죠? 전에는 옛날에는 참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해갖고 그 손해를 보면은 본전이 안 오면 팔질 않고 있어.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있어. 네. 결국은 손해 많이 보신 거다, 그죠?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뭘 사고 궁금해가지고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 가면 따라 붙지 마세요. 절대. 현대페인트를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제 얘기를 안 들으시네요. 그죠?
아니, 이제 지금 405분만 예병군 전문가님만 이제 이야기만 들으려고 오늘 한번, 하늘의 별 따기네 전화 연결하기가. 예, 죄송스럽습니다. 그 점은. 네. 자, 팜스토리부터 얘기 드릴게요. 네네. 본전 이상 올라오면 일단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100%까지 올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래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라왔다가, 비만 한번 세게 와도, 그러니까 장마만 한번, 장마가 되기 시작해버리면 이 종목도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본전 이상이시면 내일이라도 매도를 하세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굳이 위험하게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밑에서 잡았으면 들고 가시라 얘기 드리겠어요. 그때 한참 말씀드릴 때 잡았으면 왜 못 들고 가겠습니까? 수익이 지금 크게 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들고 가실 구간은 아니에요. 파세요, 일단.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도를 하시고, 그래서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세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페인트는 지금 좀 사놨는데 지금 다시 근데 이게 지금 어머니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현대페인트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면 되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두 종목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예, 이번 주에 저희 강연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내일 바로 강연회, 정전 멘토님하고 오랜만에 같이 갑니다. 정전 멘토님, 강연회 얘기.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아마 무슨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생각해봐야죠. 예, 이제 생각해 보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확신 투자,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높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확신 집중 투자만이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을, 한 해 수익률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를 꼭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영역,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기대되는 산업군들 얘기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아산, 당진, 제천, 요 근처죠. 요 근처. 제천은 좀 뭡니까? 하여튼 요 근처 부분 계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천안 아산역,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2층 키로실인데요. 이 키로라는 게 KTX의 남자 마스코트입니다. 여자 마스코트가 아라고요. 이 키로가 남자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키로실 이쪽에 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결국은 금요일날 좋게 마감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